자, 만약에 본인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달리기 최고 기록을 원한다면 저는 이 신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러닝화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알파플라이,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메타스피드 스카이, 아디오스 프로2 이런 신발과 비교했을 때 RC 엘리트2는 한 단계 아래의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종류의 러닝화를 많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 RC 엘리트2를 200km 착용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RC 엘리트2 200km 달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신발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신발 자체는 정말 편합니다. 니트형 가피가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착화감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미드솔은 기존의 미드솔보다 밀도를 줄이고 가볍게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이는 TPA 계통의 퓨어셀 폼입니다. 높은 미드솔이 정말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신발을 착용해보면 포근한 느낌이 든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말랑해서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미드솔 중간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웃솔은 이렇습니다. 보기에 어떠십니까? 접지력이 좋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미끄럽습니다. 특히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정말 미끄럽습니다. 참고하세요. 내구성은 괜찮습니다. 앞쪽 아웃솔 내구성은 좋아요. 다만 뒤쪽 같은 경우에는 퓨어셀 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좀 갈려나간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사실 플래그십 러닝화에서 내구성까지 바라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라면 내구성도 괜찮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달 전쯤인가요? 그때 이 신발을 처음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신발 자체는 정말 편하다. 그런데 단점은 미드솔이 좀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퍼포먼스 내기에는 좋지 않다. 분명히 호불호가 나뉠 신발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00km 정도 달린 현 시점에서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 RC 엘리트2는 뉴발란스의 플래그십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인데요. 이 신발을 딱 착용해보면 우와 뭐야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우와 좋다 이런 느낌의 신발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 부드럽고 편하고 좋네 이 정도의 느낌의 신발이에요. 충분히 장점이 많은 신발이지만 같은 급의 신발과 비교했을 때 특히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부족한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니트형 가피가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편한 것까지는 좋은데 니트 가피가 좀 유연합니다. 그래서 빠른 페이스로 달릴 때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템포 페이스 러닝까지는 정말 편하고 좋은 가피인데 지속주나 타임 트라이얼, 인터벌 같은 빠른 러닝을 할 때면 가피가 너무 유연해서 발이 앞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자, 신발 가피의 앞쪽이 이렇게 생겼고 제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면 제 발이 신발 가피 앞쪽에 자꾸 이렇게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신발 가피 앞쪽에 계속 이렇게 부딪혀요. 사이즈는 저에게 딱 맞는 제가 좋아하는 핏입니다. 제 정 사이즈 270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발이 앞쪽으로 계속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발가락에 멍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발을 보여드릴게요.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발가락을 보시면 가운데 발가락에 멍이 들어 있는데요. 최근에 RC 엘리트2를 착용하고 지속주를 하면서 생긴 멍입니다. 좀 보기 어떠십니까? 저는 이 가피가 메쉬 가피로 변경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편하고 좋은 가피인데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입니다. 이 퓨어셀 폼이 정말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정말 편하고 부드럽고 좋은 미드솔인데 좀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주일 전쯤에 오랜만에 하프 한번 달려보려고 나갔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좀 빡세게 달리려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14km 정도 지점에서 퍼졌어요.
좀 달리면서도 과하게 부드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퍼져버리니까 그 힘든 느낌이 배가 되더라고요. 정말 모래 바른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과하게 부드럽고 말랑거렸습니다. 다른 플래그십 러닝화와 비교했을 때 탄성감도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신발은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같은 공격적인 탄성은 느낄 수 없습니다. 막 튕겨 나갈 것 같은 탄성감을 가진 신발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고 안정적인 탄성을 가진 신발인데요. 탄성감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드솔은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한 부드러움, 과한 말랑거림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으로 봤을 땐 좀 아쉬운 신발이다. 오히려 미드솔이 좀 얇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드솔이 너무 두껍고 말랑거리니까 카본 플레이트와의 조합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다음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괜찮습니다. 내구성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다만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저도 한 번은 중간에 비를 맞으면서 달린 적이 있는데 와, 비 오는 날은 아웃솔 접지력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이 신발 정말 미끄럽습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이키가 러닝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미드솔을 버리고 새로운 주맥스 폼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디다스가 러닝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미드솔을 버리고 새로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미드솔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식스가 러닝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미드솔을 버리고 새로운 블라스트 터보라는 미드솔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코니가 러닝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미드솔을 버리고 역시 파워런 PB라는 미드솔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발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퓨어셀 폼을 계속 사용할 게 아니라 플래그십 러닝화만큼은 뉴발란스도 새로운 폼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뉴발란스도 다른 브랜드처럼 새로운 조합의 미드솔을 만들어낸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퍼포먼스 측면으로 봤을 땐 다른 플래그십 러닝화와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메타스피드 스카이, 아디오스 프로2 이런 신발과 비교했을 때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부족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신발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바로 다른 플래그십과는 차별화된 정말 편안한 척화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하고 편한 니트 가피가 있고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말랑말랑한 미드솔이 있습니다. 신발 착화감은 정말 편합니다. 빠른 페이스가 아니라 템포 페이스 훈련용으로는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편한 착화감은 훈련을 할 때 오히려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만약에 본인이 최고 기록을 원한다면 저는 RC 엘리트2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플래그십 신발을 구입을 하세요. 그런데 좀 부드럽고 편한 느낌의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원한다면 좀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공격적인 탄성감을 싫어하시고 좀 부드럽고 안정적인 탄성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RC 엘리트2는 편한 훈련용 신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 RC 엘리트2를 200km 넘게 착용하면서 달렸던 느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신발을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